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이 8월 2일입니다. 일요일이고요. 오후 3시 14분입니다. 오늘 영상을 제가 올려드릴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던 게, 금요일 날 큰 반등이 들어오면서 시장이 지금 바닥이 나왔나? 지난번 저점이 그런 생각도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고요. 아니면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한두 달 또는 두세 달 올 연말까지 추가 하락이 나중에 한 두 달 뒤에 또 크게 한번 넣을 수 있나? 추가 하락이 한 번 더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코스피 이 주봉 차트인데요. 지금 현재까지는 1, 2, 3으로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뭐 다음 주에 만약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3파 하락까지 진행이 된 거거든요. 다음 주에 만약 양봉이 나온다면요. 만약에 다음 주까지 음봉이 나오면 이거는 계속 3파 하락이 진행 중인 거고요.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3파 하락이 완료가 된 거거든요. 제가 여러분께 항상 뭐 파동을 말씀드리면서 1, 2, 3, 4, 5까지도 말씀을 드리지만 경우에 따라서는요. 특히 종합지수 같은 경우에는 A, B, C 파동으로 끝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만약에 다음 주에 양봉이 나오게 되면 A, B, C 파동으로 나온 거지 이미 그죠? 이 종가를 깨면서 여기 나왔으니까 A, B, C 파동으로 나오는 거고요. 또 A, B, C, D, E까지 파동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금 자리에서 우리가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되는 거죠.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요. 섣불리 5파까지 나올 거다라고 예상할 수도 없고요. 섣불리 A, B, C 파동으로 끝날 거다라고 예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참 어중간한 지점이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개중에 왜냐하면 우리 코스피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왔잖아요, 그죠? 코스피가. 자, 이렇게 하락 채널을 그리면서 하락을 해왔기 때문에 또 우리 투자자들은 하락에 굉장히 익숙이 돼 있고 이 하락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심한 공포감과 또 하락에 대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다 보니까 우리가 반대로요. 코스피가 고점을 찍을 때도 조심해야 되는 게 항상 보면은 눌림받으면 올라가고 눌림받으면 올라가고 눌림받으면 올라가니까 상승에 가스라이팅이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가 이렇게 폭락이 나오니까 대처가 안 되는 겁니다. 세력들은 그걸 귀신같이 잘 이용을 하거든요. 가스라이팅. 우리 흔히 하는 말 가스라이팅을요. 하락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막 눈만 뜨면 올랐다가 좀 오르다가 그 다음 확 빠져버리고 좀 오르다가 확 빠져버리면 하락에 가스라이팅을 시켜버리면 조금 이렇게 큰 반등이 들어오잖아요. 아이고 조금이라도 뭐 던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손해가 5% 내지 10% 정도 하락 구간 내라면은 본인 계좌에서 5% 10% 정도면 뭐 그동안에 30% 40%까지도 났는데 이쯤에서 던져버리고 막 주식 안 할란다 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또 최근에 매수하셨던 분들은 좀 수익이 나신 분들은 또 하락할지도 모르는 공포감 때문에 뭐 던져버리고 싶고 또다시 밑에서 잡고 싶고 싸게 뭐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좀 내가 원하는 가격까지 안 내려오다가 실실 올라가 버리면 또 뒤늦게 비싸게 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단정적으로 지금 저는 여러분께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바닥에 나왔다라고 말씀드리기도 곤란하고요. 또 추가 하락이 열려 있습니다라는 말씀드리기도 곤란합니다. 단지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금요일날 이동평균선 두 개를 하락하고 있는 것도 이동평균선을 두 개를 지금 위로 뚫고 올라갔거든요. 자, 하락하고 있는 이동평균선, 기울기가 우하향하고 있는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갔다는 것은 에너지가 엄청나게 많이 소비가 됐던 얘기입니다. 5일선 보시면은 자, 이렇게 5일선이 하락하고 있는 것을 밀고 올라갔잖아요. 결국 5일선이 물론 옆으로 기어버렸지만 자, 11선도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기울기에서 밀어버리니까 11선도 잘 돌죠, 그죠? 자, 여기서 에너지를 많이 쏟았기 때문에 다음 주 초에는 조금 눌림 들어올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약 눌림이 들어온다면요, 금요일에 매수를 못 하셨던 분은 대략 6,150 정도에서 6,200 정도 후반까지 만약에 코스피가 좀 밀리면 눌림을 주면
금요일 날 매수 못 하셨던 분은 좀 저점 매수 한번 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저점 매수는요, 제가 하락이 이제 끝났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당분간은 이제 큰 하락은 좀 없을 것 같다라는 전제하에 눌림 구간이 나오면 한번 매수해 봐도 되지 않을까. 그냥 또 우리가 먼 산 구경만 하다가 그냥 또 혼자만 또 외톨이 될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요런 구간에서는 주초에 눌림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라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금요일 에너지를 너무 많이 쏟았기 때문에 그 자리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요. 자, 주봉 보시면은, 자, 만약에 코스피는 상승을 하더라도요, 요런 자리요, 7100 정도 구간에서는 좀 돌파하기가 쉽지 않죠. 벌써 이 주봉입니다. 5일선이 가파르게 지금 꺾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5일선 가까이 붙여놔야 됩니다. 붙여놓으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주, 다다음 주까지 만약에 이 5일선을 붙여놓으면요, 그때는 이 5일선이 살 옆으로 들어 눕습니다. 그때 8월 중순경에 이리 올려버리게 되면 이 5일선을 뚫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11선도 물론 내려오고 있지만 11선도 결국에는 여기를 뚫고 나면 11선에서도 걸리겠죠. 그죠? 또 여기서 좁은 박스권에서 행보하다가 11선이 더 눕게 되면 다시 뚫고 이제는 하나씩 올라갈 수 있습니다. 대신 급등하는 차트, 금요일 같은 급등은 당분간 없다라고 봅니다. 저는요. 왜 금요일날 급등을 쉽게 했냐면요, 요 자리에 행보했던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행보를 하다가 갑자기 순간적으로 3일 동안 급락이 나왔었거든요. 엄청나게 하락이 나왔었거든요.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뭐 레버리지 상품 뭐 2배짜리 뭐 물량도 많이 투매도 많이 쏟아졌지만 반대 매매도 그 물량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순식간에 쉽게 올릴 수가, 이 큰 거래량이 아닌데도 쉽게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이제 주가가 올랐기 때문에 반대 매매는 없지 않습니까? 당분간은. 그죠? 자, 그러면 요 행보했던 구간을 또 뚫어야 되는데, 만약 올라가더라도, 자, 여기는 매물 구간이니까 요 자리를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자, 올라가더라도 눌림 한번 월하 맞고, 주초에, 그 다음에 만약 올라가더라도 다시 한번 올리면서 계단식으로 이제 천천히 우상향 한다면, 바닥이 나왔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언제든지 이제는 급등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하고 매매할 수 있는, 조금 비싸게 사더라도 충분히 확인하면서 매매할 수 있는 시간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봉을 보시면 이 자리죠, 그죠? 네, 7,150 정도 되는 구간은 바로 뚫기가 어렵다. 이거는 제가 다음 주 한 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 주 주말에는 또 제가 영상을 올려드릴 거니까 그때 또 한번 체크를 해야 되니까 적어도 다음 주까지 한 주 동안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장 다음 주에는 7,100 정도를 넘기기 어렵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월봉 보시면은 이 5일선이죠. 5일선 6,965네요. 그죠? 네, 5일선은 올려놓지 않을까요? 5일선 위에는 살짝 다음 주, 이번 달에는 뭐 올려놓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올려놨다가 이번 달이 7월 달이 끝났네. 이게 7월 달 거네. 그죠? 그럼 8월 달에는 어쨌든 음봉이 크게 떨어져서 양봉을 해서 5일선 위로 올려놓게 되면요, 5일선이 7,039네요. 그죠? 월봉상 7,039를 넘기게 되면요, 그런 양봉이 뜨게 되면 이 꼴이 달린 이 밑에 시장 요 자리가 저는 또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바닥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가능성이 있다는 거지 우리가 확실히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좀 더 체크가 필요한데, 그렇다고 손 놓고 있자니 그래도 이러다가 실실실 올라가 버리면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 때문에 당장 급락이 없다면 월요일 화요일 날 눌림목이 오게 되면 신규 매수하실 분들 한번 들어가 보셔도 되지 않을까. 대신 비중을 100% 몰빵하지 마시고요. 저도 금요일 날 매수를 했지만 25%밖에 못 넣었거든요. 또 눌림이 들어오게 되면 저도 한 25% 정도나 또는 뭐 50% 정도 더 넣을 생각도 있습니다. 손절 각오하고요. 만약에 11선을 깨면 월봉상요, 요 11선 얼마죠? 5,891입니다. 이제 5,900 정도 되는 자리인데, 만에 하나 월봉상요 8월달이나 9월달에 5,900을 깨면 그때는 다시 한번 4,400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열려있을 때 11선을 깨지 않아야 되고요. 만약에 11선을 깨지 않고 버틴다면 제가 보기에는 이 직전 고점 살짝 넘기는 정도의 한번
직전 고점이나 또는 직전 고점을 살짝 넘기는 정도의 고점이 한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는 충분히 빠져나올 수 있겠죠. 11선을 깨지 않아야 된다. 만약에 11선을 깨버리고 요 21선까지 내려오게 되면 그때는 전 직전 고점까지 올라가기가 쉽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월봉선 요 11선을 좀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6,900입니다. 6,900만 5,900입니다. 네. 자, 주봉 받고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셨죠? 제가 영상을 이제 한 두세 번 틀어보시면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거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분봉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단기적으로 한번 볼게요. 이건 121선인데요. 자, 120선 보면은 120분봉입니다. 1, 2. 요걸 짝꿍댕이로 봐도 되지만 안전하게 그냥 요걸 1파동을 봐버릴게요. 하나, 둘, 셋 나왔죠. 이제 음봉이 돌라 그러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날 음봉이 좀 돌 수 있겠죠. 그죠? 120분봉상. 그런 다음에 요 중심선 있죠? 6122 정도 되죠. 그죠? 아까 제가 6150이라 그랬는데 그게 비슷하죠. 그죠? 그 정도 지점 근처에 오면 신규 매수 못 하셨던 뭐 금요일 날은 한 번 더 신규 매수를 하셔가지고 적어도 여기까지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제가 주봉상 7100 정도로 말씀드렸죠. 그 정도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지 않나. 단기적으로 좀 먹을 자리가 좀 나올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분봉상으로는요. 그래서 120분봉을 60분봉을 보면 또 얘기가 다를 수도 있고 50분봉 보면은 하나 둘 1 나오는데 50분봉상으로는 이게 순간 좀 벌어졌기 때문에 50분봉상으로도 하나 둘 셋 한번 요 자리에서 눌림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요 정도까지 눌림 구간이 나올 수 있으니까 월요일 날 아침에 잠깐 반짝 반등할 수도 있지만 곧바로 좀 하락이 들어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대략 뭐 하이닉스 기준으로 6% 정도 빠진다든지 뭐 최대 장중에 9%까지 빠진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하락이 나오고 난 다음에 그때 잘 저점을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 가셨죠? 아까 60분 120분 봉상으로는 한 번 더 갈 자리가 있어 보이죠. 그죠? 눌림 받고 난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일봉상으로도 요 자리까지 밀리지 않으면 그때 요 자리에서 저점 매수하셔 가지고 네, 한번 또 상을 매수를 해서 지켜보는 겁니다. 당장 급락이 없다면요. 자, 어렵습니다. 저도. 자, 인버스 한번 볼게요. 인버스 차트 한번 볼까요? 반대로 움직이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인버스도요. 자, 보시면 원래 인버스가 150원까지 상승을 하려 그러면요. 요 자리가를 밀리지 않아야 되거든요. 원래는 이 자리가 대략 얼마 정도 되는 자리죠? 1160원 정도인데 아니면 1200원 정도 요 자리를 밀리지 않아야 되는데 엄청나게 빠져버렸어요. 인버스가. 그죠? 너무 많이 빠졌죠. 그죠? 자, 그동안에 58을 그리면서요. 5파동을 그리면서 인버스가 올라왔지만 이제 하락을 할 때도 그런 파동을 그리고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네, 파동을 그리는 흔적은 없습니다. 이제 하나 빠진 거거든요. 그죠? 반등 주고 인버스도 그죠? 이런 반등 주고 그 다음에 다시 이렇게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그렇게 되면은 인버스는 끝났다고 저는 봅니다. 인버스는 적어도요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요 1000원 이 1000원이 인버스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이 1000원을 이탈하게 되면은 너무 엉덩이가 많이 쳐지는 거라서 좀 쉽지 않아 보인다. 다시 뭐 한두 달 뒤에 또 큰 악재가 나올라나요? 뭐 신용갱생 위기가 나오나요?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좀 어렵다. 탄력적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000원 지지 여부를 잘 보시고 당장 내일이나 월요일, 화요일 날 외국인들이 인버스를 사는지 파는지를 보십시오. 인버스가 월요일, 화요일 당장 반등을 좀 줄 때 외국인 그 구간에서 종가에 팔았는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반등을 줄 때 외국인이 계속 팔고 나간다면 인버스는 끝났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난번 종합 코스피는 저점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지난번 저점이. 그런데 외국인이나 기관이 특히 외국인이 인버스로 올라갈 때마다 꾸준히 조금씩 사 올리면요. 물론 매일 사진 않겠죠. 많이 샀다가 적게 팔고 이런 식으로 가겠지만 외국인이 계속 순매수가 좀 양이 많다면요. 코스피는 계속 경계를 하셔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아직까지 경계를 좀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코스피가 잠깐 얘기 한번 볼게요. 코스피 한번 보시죠. 잠깐만요. 코스피가요. 지난번에 빠질 때 잠깐요. 바로 그냥 이걸
지난번에 코스피가 얼마에서 빠졌죠? 대략 9,300 정도, 여러분 알고 계시죠? 9,300 정도에서 빠졌습니다. 고점 근처에 찍고. 이번에 저점이 얼마입니까? 1,200. 이번에 저점이 코스피가 얼마였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5,200 정도죠, 그죠? 5,200 정도를 저점 찍었습니다. 그러면 9,300과 5,200의 대략 절반이 얼마 정도 되죠? 4,100 정도 차익이 나오죠, 그죠? 이 4,100의 절반이 얼마입니까? 대략 2,000에 2,050, 2,000에서 2,000 정도, 2,100 정도 되죠? 그러면 5,200에서 2,000을 더하면 얼마입니까? 7,200입니다, 대략, 그죠? 무슨 얘기냐면은 하락폭의 절반 정도가 7,200 정도 구간이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죠. 아까 주봉을 보니까 7,100 정도가 그 굵은 선이 내려온 자리죠. 7,100, 7,200 요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자리인데 코스피가 요 자리까지 반등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반등을 주더라도 이 자리를 뚫고 가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코스피가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되면 뚫는지 못 뚫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그때 외국인 기관 수급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잘 보셔야 됩니다. 확인하고 매수하실 분들은 7,200~300을 완전히 뚫고 종가선 안착이 되면 그때는 다시 매수하시면 됩니다. 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때는 추세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그러면 직전 고점 9,300까지도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 7,200~300을 만약에 넘었으면 9,200 갈 수 있다 보는데 이 자리를 돌파를 한 방에 바로 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갔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계단식으로 갈 것 같은데 행보하면서 그 구간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아까 11선 있었죠? 5,900포인트요. 요 자리를 깨면 다시 한번 큰 하락이 한 번 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때는 하이닉스가 이번에는 125만 원에서 지지가 됐지만 만약에 다시 한 번 더 빠진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린다면 그때는 105만 원까지도 빠질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세력들이 여기까지 보낼지 아니면 125만 원 지난번에 저점을 찍고 돌린 건지 그건 제가 지금으로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11선 깨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5,900에서 6,000 정도 되는 자리죠. 6,000 근처 오면 아이고 위험하다 하고 또 정리하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가시죠? 그리고 7,200~300을 뚫으면은 그때는 추세가 돌아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슨 얘기 가셨죠? 그렇게 기준점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시고요. 월요일, 화요일에 조금 눌림목이 들어오게 되면은 금요일날 비중을 많이 못 실었던 분이나 비중이 없는 분들은 조금 실어도 100% 넣지 마시고요. 조금 실어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월요일에 던지고 싶어 하신 분은 지난번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여러분께 그때 설명을 드릴 때요. SK 하이닉스 보겠습니다. 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그때 제가 SK 하이닉스가 140만 원은 하나의 큰 또 지지라인, 강력한 지지 라인이 있습니다라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죠. 지난 영상에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이제는 좀 분할 매수 한번 해보셔도 될 자리가 왔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제가 150에서 140 요 구간에서는 한번 저점 매수를 급하게 하지 마시고 천천히 느긋하게 140만 원 근처 올 때까지 느긋하게 조금씩 분할 매수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많은 140을 잘 지지를 받고 반등을 줬는데 제가 반등 시 얼마에 팔려고 그랬냐 여러분 보고 170에서 175만 원 정도에서 한번 잘라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등은 줬는데요. 그 자리까지 가지를 못했습니다. 175만 원까지 못 갔죠, 그죠? 그래서 가다가 갑자기 순간 급락이 나와버렸거든요. 다시요. 그래서 140만 원도 깨고 그냥 125만 원까지 내려와 버렸습니다. 그죠? 어쨌든 그걸 잘 버티신 분들은 지금 하이닉스가 어쨌든 171만 8천 원이니까 제가 지난번에 140에 사셔서 170에서 175만 원 정도에서 파십시오 그랬는데 지금 그 구간까지 왔거든요. 그죠? 자, 그래서 아마 그걸 기억하고 계신 분들은 금요일이나 월요일 날 한번 팔아주고 싶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죠? 지금 여기 보면요. 하이닉스 일봉만 놓고 본다면요. 자, 여기를 하나의 1파 상승, 여기를 3파 상승이라 보면 눌림 한번 가지고 요까지 5파 상승까지 갈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드는데 대신 요 자리는 가더라도요. 바로 여기를 뚫고 넘어가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다시 눌리면서 행보를 좀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죠? 왜 여기서 행보했던 구간이 있기 때문에 바로 뚫고 못 가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까지는 한번 최대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일단 175만 원 정도 구간이 오면요. 지금 구간이죠. 170에서 175만 원 구간이 오면은 보유 물량의 한 절반 정도를 잘라주시고 다시 밑에서 잡아가지고
다시 또 한번 도전해 보시는 건 어떤가 생각이 들고요. 또 신규 매수 못 하신 분들은 내일 월요일하고 주 초에 조정받으면 좀 들어가셔가지고요. 아까 코스피 지수 기준 말씀드렸죠. 그 정도 오면은 하이닉스 들어가시든 뭐 다른 종목 들어갈 상관없습니다. 한번 단기적으로 한번 밀고 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시장의 바닥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저기가 바닥이었구나라고 제가 지난번 영상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으로서는 시장의 바닥이 나왔는지 안 봤는지 저도 잘 모릅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확인 과정이 필요한데, 이제 큰 장대 양봉 하나 가지고 우리가 바닥이 나왔습니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또 어찌 될지 모르니까 당장 큰 하락이 없다면 당분간은 눌림목을 줄 때 한번 저점 매수하시면서 또 수익을 최대한 만들어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여러분께 영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